만약 여러분이 지금의 생활비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히 미국 국채를 매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언가 큰 변화가 감지되었고 이는 미국 부채의 매도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달러 약세와 중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에 대한 노출을 줄이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은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과 전반적인 금융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기 세력들이 탈달러화를 일종의 위험선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만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저축과 금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달러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더 이상 미국의 최대 채권국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세 번째로 큰 해외 채권국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구조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민간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지속적인 부채 매수자에 의존하여 생존합니다. 그러한 매수자가 없다면 카드로 만든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국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달러가 중심이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세를 부과하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의 무기한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극화된 세계가 서류상으로는 더 공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탈달러화가 계속 가속화됨에 따라 그것은 미국과 달러 의존 경제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고립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재정 안정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3대 민간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여 1919년 이후 유지해온 미국의 완벽한 신용 등급을 박탈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자 비용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기초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척추 역할을 하는 국가가 평균 이하의 신용 등급을 받고도 갑자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국가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불안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이것을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며 미국은 언제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명목상으로는 빚이 상환될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최고 속도로 가동된다면 상환되는 그 빚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거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체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지금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 밤이나 내일 밤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국가가 한꺼번에 나가서 모든 국채를 팔아치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 보유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사실이며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감소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국채 보유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일본이나 노르웨이 또는 캐나다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많이 사들이며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표면 아래에서 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떠나면서 생긴 빈틈을 동맹국들이 메우고 있지만 그들은 충분히 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국채 보유량이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보유량이 단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매수자의 규모와 매수자가 필요한 부채의 규모 사이에 점점 더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차가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미국 국채 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누가 미국의 빚을 사고 있다고 상상합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은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이야기가 정말로 우려스러워지는 지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거나 민간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지 않았던 미국 국채가 갑자기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격차는 메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는 매수자일 뿐이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막대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위해 매입합니다. 그들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안정을 위한 거래입니다. 반면 민간 투자자들은 오직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 즉 결산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위험이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즉시 팔아치울 것입니다. 이는 변동성 증가와 더 많은 유동성 경색, 그리고 더 취약하고 노출된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번 주에 중국은 자국의 민간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도 매각하라고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더 많은 민간 매도세를 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자금 조달 격차를 훨씬 더 넓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6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할 부채가 9조 달러 넘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부채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2조 달러의 적자 또한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자가 필요한 거대한 덩어리의 부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 공백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더 필사적인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더 많은 국내 부채 흡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진정한 우려사항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은행들과 연기금 그리고 심지어 사회보장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불불능 상태에 가까운 사회보장기금이 수조 달러의 미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부채의 국내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달러가 가계나 기업 또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가 꼬리를 먹고 있는 뱀과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에 나쁜 일이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 은행들을 볼 때 이제 더 많은 국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수천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수익률이 낮았을 때 모든 자금을 미국 국채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자 그들이 샀던 오래된 국채들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장부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나쁜 결정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서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뱅크런을 유발하기 위해 누군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진실일 뿐입니다.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만약 그들이 오늘 그 자산들을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미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서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은행들이 물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붙들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남겨두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여력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이 연기금과 사회보장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격차를 메우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연방준비제도로 이끕니다. 모든 길은 다시 그곳으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양적 완화와 더 많은 돈 찍어내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 그것이 우리가 올해 막대한 양으로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1조 달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예전만큼 깊고 유동적이지 않은 시점에 말입니다. 매수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제가 항상 실물 금과 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금과 은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을 달러나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저장하고 있다면 이 상황이 계속 구체화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은 선물 가격이 휴일의 얇은 유동성 속에서 72.62달러로 폭락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스트리밍 회사 중 하나는 BHP 그룹으로부터 은을 구매하기 위해 4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광산에 대한 BHP의 지분 33.75%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림이 감소하기 전까지 연간 600만 온스, 총 1억 온스에 달하는 은을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가격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같은 날, 종이 시장은 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튼 프레셔스 메탈스는 43억 달러를 투입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누가 틀렸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트 패턴이나 인터넷 게시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2월 17일 오늘 발표된 43억 달러 가치에 서명된 기관 계약입니다. 같은 날 은 선물은 장중 72.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기관은 여기 43억 달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거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것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오늘 BHP 그룹은 위튼 프레셔스 메탈스와 장기은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완료 시 선불금은 43억 달러입니다. BHP는 페루의 안타미나 광산에서 생산되는 은의 몫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위튼은 BHP가 소유한 광산의 은 지분 33.75%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처음 5년 동안만 연간 평균 600만 온스로 예상됩니다. 스트림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전까지 무려 1억 온스의 은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맥락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맥스에는 현재 인도를 위해 등록된 은이 1억 200만 온스 있습니다. 이 단일 거래는 전체 코맥스 등록 재고의 5.4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은시장은 채굴을 통해 연간 약 8억에서 8억 5천만 온스를 생산합니다. 이 계약으로 위트는 효과적으로 노출을 2배로 늘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광산 중 하나에서 생산되는 모든 은의 67.5%라는 막대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위트는 오늘 72달러의 은 가격에서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 43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위튼 프레셔스 메탈스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트는 투기 펀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멘텀을 쫓는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위튼 프레셔스 메탈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스트리밍 회사 중 하나입니다. 스트리밍이란 그들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구매할 권리를 대가로 채굴 회사에 선불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25년 가격 모델을 실행하는 연구팀, 지질학자, 경제학자, 상품 분석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절대 볼 수 없는 공급망, 산업 수요 곡선, 적자 예측, 그리고 실물 시장 데이터를 봅니다. 위튼이 43억 달러를 약속할 때 그들은 이미 모든 숫자를 돌려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거시적 시나리오에서 은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델링했습니다. 금리 인하, 달러 약세, 태양광과 전기차의 산업 수요, 코맥스 재고, 고갈, 중국의 수출 제한, 그리고 16년 연속 연간 공급 적자까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종이 시장이 72달러를 찍고 있는 바로 그날
43억 달러의 자본으로 기꺼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결론은 은이 향후 25년 동안 현재 가격에서 확보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타이밍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은 선물의 장중 저점은 72.62달러였습니다. 위튼의 거래는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트리밍 회사들은 가격 움직임을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그들은 72달러의 은 가격이 6년간의 공급 적자, 코맥스 재고 위기, 중국의 수출 제한, 그리고 기록적인 산업 수요의 맥락에서 볼 때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매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80달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대의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 즉 72달러일 때 43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 자금이 하는 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72달러에서 패닉에 빠져 얼마나 더 내려갈까라고 묻습니다. 위튼은 같은 가격을 보고 여기 43억 달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괴리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이것을 현재 코맥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맥스은 등록 재고는 현재 1억 200만 온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0월에 1억 6,770만 온스에서 넉 달 만에 3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3월 미결제 약정은 약 3억 6,600만 온스의 명목은을 나타냅니다. 실물 대비 종이 비율은 3.59 대 1이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계약의 첫 통지일은 2월 27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0일 남았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2월 10일에 2026년이 은 공급 적자의 6번째 연속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실물 투자 수요는 2억 1,700만 온스로 20% 증가하여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상장지수 펀드 보유량은 13억 1천만 온스에 달합니다. 산업용 가공 수요는 태양광, 전기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방산 응용 분야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은의 실현 변동성은 100%를 초과합니다. 구조적 펀더멘털은 부족을 외치고 있는데 은은 마치 암호화폐 알트코인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튼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수십 년 후의 귀금속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방금 72달러은 가격에서 43억 달러 거래에 서명했습니다. 72달러은 가격에서 43억 달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위튼이 스트리밍 요율로 연간 평균 600만 온스를 구매할 권리를 위해 43억 달러를 선불로 지불한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은의 장기 예상 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리밍 계약은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회사가 현물 가격의 20%에서 30% 수준으로 구매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선불금은 미래 은 가격의 순현재 가치 계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43억 달러가 타당하려면 위튼의 내부 모델은 은이 향후 몇 년 동안 72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 목표로 예측했던 온스당 39달러와 일치하는 가격 목표나 구조적 적자 궤적이 암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이 50달러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43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43억 달러를 지불한 이유는 그들의 모델이 은이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왜 오늘의 가격 폭락이 이러한 기회를 창출하는 완벽한 폭풍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이 시장에 있어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로 인해 모든 주요 아시아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 모두 동시에 휴장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 연휴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양측 모두 유동성이 얇았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핵회담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논의로 인한 지정학적 낙관론은 금과 은에서 안전자산 프리미엄을 동시에 제거했으며 달러는 0.2%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금을 10달러 정도 움직이게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얇은 시장에서는 178달러나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물 공급 및 수요와는 전혀 관계없는 72.62달러라는 종이 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많은 은을 생산하기 시작한 광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산업 사용자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에 등장한 새로운 공급은 없습니다. 6년 연속으로 쌓여온 실물 부족은 중국 시장이 춘절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거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격 발견 기능이 고장난 것입니다. 종이 매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맞서 밀어붙일 실물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얇은 유동성을 감지하고 쏟아부었습니다. 손절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은 10일 후 첫 통지를 앞두고 3억 6,600만 온스의 미결제 약정에 비해 1억 200만 온스의 등록 재고라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72.62달러짜리 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위트는 43억 달러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역사적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은 이 31% 폭락했을 때 SD 불리언은 역대 최고 거래량의 2.5배를 처리했습니다. 실물 매수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샀습니다. 국영 조폐국들은 압도당했습니다. 퍼스민트는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배송 시간은 하룻밤 사이에 2주에서 3주가 걸리던 것이 8주에서 10주로 늘어났습니다. 실물 시장은 종이 시장의 폭락에 정반대의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의 기록적인 수요는 동일한 역학의 축소판입니다. 종이 은은 72.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위트는 43억 달러의 실물은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합니다.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가격이 실물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된 시장이며 실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불일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미나 광산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타미나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다금속 광산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구리, 아연, 납, 몰리브덴, 그리고 은을 생산합니다. 위트니 BHP로부터 새로 인수한 지분에 대한 예측은 처음 5년 동안 연간 평균 600만 온스의 은입니다. 이것은 생산 이력이 없는 신생 광산 회사의 추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생산 중인 광산의 운영 예측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회사 중 하나인 BHP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된 자산에서 나오는 확정된 공급입니다. 그리고 위트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43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수출 제한 측면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은 은 수출 제한을 시행하여 연간 정제 능력이 80톤 이상인 기업으로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정제은 생산량의 60%에서 70%를 통제합니다. 이 제한 조치는 효과적으로 수백 개의 소규모 정제업체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향후 25년의 은 공급을 내다보고 있는 대형 스트리밍 회사라면 여러분은 방금 세계를 지배하는 정제 국가가 수출 능력의 상당 부분을 폐쇄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중국이 아닌 공급망에서 페루산 은을 확보하는 것은 극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위트는 단순히 은을 산 것이 아니라 검증된 광산에서 중국이 아닌 공급망으로 확보된 은을 샀습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프리미엄은 엄청납니다. 여기가 바로 2월 27일 코맥스 첫 통지일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10일 앞두고 있습니다. 코맥스에는 1억 200만 온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월 미결제 약정은 3억 6,600만 온스입니다. 실물 대비 종이 비율은 3.59대 1입니다. 재고는 10월 이후 하루 78만 5천 온스씩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등록 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튼의 43억 달러 거래는 코맥스 등록 재고에 단 한 온스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안타미나의 생산량은 코맥스에 예치되는 것이 아니라 위튼으로 스트리밍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0월부터 추적해온 구조적 스퀴즈가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래는 3월 인도 위기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 공급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현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43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관 스코어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금 목표가를 6,300달러로 설정했으며 은인도 통지서의 99%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을 이유로 오늘 2026년 금 전망치를 4,2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종이 가격이 4,900달러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400달러의 금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UBS는 3월까지 6,200달러의 금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튼 프레셔스 메탈스는 선물 가격이 72.62달러를 기록한 정확한 순간에 은에 4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 의견을 낸 모든 기관은 하락장을 이용하여 매수하거나 목표가를 올리거나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72달러의 은 선물을 보고 얼마나 더 내려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얇은 유동성의 종이 폭락장에서 파는 사람들로부터 정확히 같은 날 43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로 말입니다. 여기에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있습니다. 종이 시장은 합법적인 얇은 유동성, 지정학적 낙관론, 달러 강세 압력으로 인해 오늘 72.62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은 실제입니다. 중국의 춘절은 실질적인 유동성 고갈 요인입니다. 제네바 평화회담은 실질적인 지정학적 발전입니다. 97.10의 달러 인덱스는 실질적인 역풍입니다. 그 어떤 것도 조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얇은 시장에서 합법적인 단기 약세 촉매제입니다. 하지만 위튼의 43억 달러 또한 실제입니다. 코맥스의 1억 200만 온스 등록 재고도 실제입니다. 3억 6,600만 온스의 미결제 약정도 실제입니다. 10일 후의 첫 통지일도 실제입니다. 6년 연속 공급 적자도 실제입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도 실제입니다. 2026년 2억 2,700만 온스의 실물 투자 수요에 대한 실버 인스티튜트의 예측도 실제입니다.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72달러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25년간의 공급을 위해 43억 달러를 말합니다. 25년 후 아무도 2026년 2월 17일의 얇은 춘절 유동성 속에서 은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25년 동안 은 가격이 평균 72달러였는지 아니면 위튼의 투자 논리가 옳았는지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튼은 43억 달러짜리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실물 공급이 언제 제약을 받는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시장은 아직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곳입니다. 종이 시장은 춘절, 유동성, 고갈로 인해 72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실물 시장은 6년 연속 공급 적자, 1억 200만 온스의 코맥스 등록 재고, 중국의 수출 제한, 그리고 중국 시장이 휴일로 문을 닫았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산업 수요 궤적 때문에 43억 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사를 하십시오. 위험을 이해하십시오. 3월 인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해결되면은 가격은 72달러에서 65달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위튼도 모릅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 불확실성에 기꺼이 43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승 잠재력이 하락 위험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시장은 오늘 여러분에게 72달러짜리 은을 주었습니다. 같은 날 위튼은 43억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을 반영하는지 결정하십시오. 저는 제가 어느 쪽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물이 승리할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논리로 투자하십시오. 과대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뇌를 사용하십시오. 아무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대한 부의 이동의 본질입니다.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사람들에게서 냉철한 분석과 인내심을 가진 자본으로 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율은
삐걱거리는 달러 시스템과 빛나는 실물 자산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들려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믿을 것인가.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